국민행동본부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조직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사무실에 가보면은. 자기 돈 쓰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할 때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을 할 때.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힘이 생기고 사랑을 받으면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국민행동본부의 오늘의 위치와 그동안의 실적은 국민행동본부가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이 생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행동본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용기로서 오늘날의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올해 중요한 사건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 그리고 김정일과의 회담 또 예상되고 또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지율도 60%에 다가가고 한국의 친북 좌익 세력들도 기가 낀 이 상황이 다시 역전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원안이 뭡니까? 세종시 원안은 뭡니까? 노무현이가 제일 먼저 만든 선도를 하면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말한 대국민 사기 문서가 바로 그게 원안인 것입니다. 원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대국민 사기 시나리오 그게 원안인 것입니다. 그럼 그 원안대로 해야 됩니까? 지금 균형발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단 울산 하나 빼고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대구가 얼마냐? 1,500만 원. 부산 얼마냐?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잘 사는데 수도를 쪼개서 가는 게 그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세종시의 수도 분할, 수도 기능을 반토막을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은 국회에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안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조용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민투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사안은 국민들한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도를 반토막을 내가지고 충청남도 내륙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 안 올라와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가 안 된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왜 국회의원 300명한테 맡겨놓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국권 행사를 이명박 정부한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무리가 다수 있지만은 부처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국민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나는 것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애국 단체가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가서도 만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재자, 학살자 김정일이가 부르면은 평양으로 달려가는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 뭡니까? 시다발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이 시다발입니까? 두 번 갔으면은 그만해야죠. 이제는 절대로 우리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가서 회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장소 문제가 결정적입니다. 소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고 어디서 회담하느냐 또 그 회담을 누가 연출하느냐 무대를 감독을 누가 하느냐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평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된 문서가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에 결정적인 손실을 끼쳤던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에 갑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지금부터 조건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가 안 되느냐? 대북 포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포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핵심을 해가지고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가 포주기를 한다. 국제 공조가 망가지고 한미동맹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6.15 선언을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김정일을 만난다는 것은 6.15 선언 14선언에 입각해서 만난다는 걸로 아마 선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6.15 반헌법적인 6.15 선언을 폐기할 것을 우리가 이명박 정부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반드시 다 전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몇 사람 돈 주고 팔아먹는 식으로가 아니라 전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 같은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끝낸다. 전쟁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6.25 남침을 한 자를 남침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6.25 남침에 가담한 전범자가 살아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6.25 때 끌고 간 20만 명의 납북자, 전후 납북자 500명, 그리고 외국 12개 나라에서 납치해간 아마 100명 이상의 납치 피해자, 그리고 국군 포로들을 전원 송환한 다음에, 그리고 핵을 폐기한 다음에 남북간이 모여가지고 미국도 넣고 중국도 넣고 해가지고, 그러나 남북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게 올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 논의 반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의한 남북순회회담 반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올해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일 추운 날에 이렇게 또 모이시고, 또 초장에는 좀 소란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도 언짢아하셨을 줄 압니다. 마피아 영화를 보면은 마피아끼리 서로 죽이고 하다가도 장례식을 할 때는 죽은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나 장례식을 할 때는 가서 엄숙하게 예의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이 잔치바닥에 와가지고 깽판 치는 사람, 장례식, 결혼식장에 가서 깽판 치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주최 측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결국 인간이 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생명과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철학인 것입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한 인간을 지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신사가 되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예의 있게
그리고 절도 있게 법을 지키면서 집회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에 오신 여러분들의 앞으로 1년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되고 그 힘이 모여가지고 2012년에는 반드시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으면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여론이 역사를 바꿉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이 역사를 바꿉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총구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2012년에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제